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병가 중인 스티브 잡스가 등장해 애플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와 iOS5 그리고 새로운 맥 운영체제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아이클라우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기기가 아이튠즈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음악이나 문서, 사진 등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iOS5도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요. iOS 사용자 간 무료 메시지 서비스인 iMessage로 인해 기존 메신저 업계가 긴장하는 등 애플발 쇼크가 또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닌텐도는 지난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박람회 E3 2011에서 위 후속 모델인 위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유는 컨트롤러에 6.2인치 액정 화면을 탑재해 TV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편 소니도 이번 게임쇼에서 PSP 뒤를 잇는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를 공개했는데요. 빠르면 올해 말부터 $249로 판매할 것으로 보여 닌텐도와 차세대 게임기를 놓고 한판 격돌이 예상됩니다. AMD는 게임쇼 E3에서 2006년까지 자사의 최고 성능의 CPU를 나타내는 브랜드였던 고성능 PC 프로세서와 플랫폼을 위한 FX 브랜드를 재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10.1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PC 출하량은 166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증가했다고 한국 IDC가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노트북의 비중이 절반 넘게 나타났으며 올해 전체 PC 수요는 전년에 비해 7% 성장한 558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올해 전 세계 PC 출하 예상치를 종전에 7.1% 증가해서 4.2%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태블릿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시 및 경기 불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같은 어도 PC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크롬북에 이어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로 본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를 목표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어 올해 IT 업계 최대의 화두인 클라우드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5월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분석 결과 구글 크롬이 소폭 상승한 반면 오페라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KT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1111이나 1234 등 이른바 골드 번호 15만 개를 오는 15일까지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다수의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게임하이와 CJ E&M 간 서든어택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오는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은 넥슨 포털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의 화이트 버전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출시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빠르면 다음 달부터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모바일 메신저들이 국내에서 활발한 가운데 SKT와 KT 그리고 애플 등이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구글 어스를 뛰어넘는 3차원 항공사진과 다양한 공간 정보를 창의적인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구글 어스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커 집단 룰즈색이 다시 소니를 해킹 공격했다는 외신이 있는데요. 이로써 소니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16번이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번 PC 부품 관련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시장에 이어 최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홍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SATA3를 탑재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나 리서치를 통해 하드디스크의 판매량을 알아본 결과 SATA3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하드의 판매량이 올해 1월에 비해 약 3배 이상 늘어 전체 판매량의 60%를 넘었습니다. 반면 올 1월까지 80%에 육박하며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던 SATA2 인터페이스는 지난 5월 35%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SATA3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SATA3 하드의 판매량이 늘어난 데는 올해 초 출시된 인텔 2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메인스트림급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면서 SATA3 메인보드의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드디스크 업체들도 SATA3 타입의 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판매량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조사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시게이트가 3월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30%의 시장 점유율로 웨스턴 디지털에 크게 못 미쳤던 시게이트가 36%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웨스턴 디지털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올 초 10%대의 점유율에서 5개월 만에 16%까지 쫓아가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량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500GB 제품이 현재 시장의 대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TB나 2TB 제품의 가격이 워낙 저렴해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아직까지 많은 사용자들이 테라바이트급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가바이트급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 손 안의 PC 스마트폰이 해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컴퓨터에서 하던 것들을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할 수 있어서 그만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해커들이 손쉽게 해킹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 방송사 뉴스에서 해커들이 어떻게 내 스마트폰을 해킹해 정보를 빼가는지 시연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해커는 사용자의 실시간 통화 내역은 물론 단말기에 저장된 사진과 연락처, 이메일뿐 아니라 도청기 역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해킹 과정이 너무 쉬웠다는 데 있습니다. 해커는 악성 코드가 담긴 프로그램 URL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내는데 사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별다른 보안 프로그램이 없는 한 스마트폰이 바로 감염됩니다. 정부나 앱스토어 운영업체가 모든 앱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다면 해킹 문제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탈옥이나 안드로이드 폰의 루팅 이후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블랙마켓의 경우 별도의 장치 마련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인된 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료 게임이라며 다운로드를 유도한 문자 메시지 URL을 클릭하기만 해도 내 스마트폰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안 전문 업체들이 제공하는 악성 코드 감염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수록 사용 인구가 늘어나는 스마트폰, 그 활용성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보안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미리미리 개인정보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